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백희나 작가님의 어제 저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2010년에 1인 출판사 스토리볼에서 나온 그림책을 2014년에 책 읽는 곰에서 재출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표지를 보면요. 핑크한 벽지, 그리고 뒷표지를 볼게요. 뒷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식탁 이렇게 얼룩말인데요. 1인용 소파도 있고요. 되게 예쁜 아기자기한 방인데요. 얼룩말이 서 있는 거 보면 얼룩말의 집안인 것 같습니다. 얼룩말이 여잔지 남잔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이한 거는 겉표지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속면지가 따로 없이 이렇게 병풍처럼 책이 펼쳐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병풍처럼 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펼쳐놓고 놀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장난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방바닥에 엎드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표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6시 정각 503호 얼룩말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예쁘게 있고 외출 준비를 부츠까지 신고 개 부부입니다. 티 이쁘죠? 찻잔도 있고 예쁘게 놓고 부부가 사이좋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겨울인가 봐요. 102호 개 부부는 썰매를 끌고 이 노래인가요? 썰매를 끌고를 연습하려고 따스한 털양말을 찾았다. 피아노 페달을 밟다 보면 발가락이 몹시 시려오기 때문입니다. 양말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찾았대요. 양말이 안 보여.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서 빨랫줄에 걸려있던 양말이 떨어집니다. 양말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402호 빨랫줄에 앉아있던 참새가 타다닥 날아올랐다. 양말을 찾는데 양말이 없어졌어요. 개 뒷부의 양말이. 자, 여기 양이 걸어갑니다. 눈길을, 겨울이니까 눈길을 뭔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는데요. 202호 양 아줌마는 아줌마인가 봐요. 버터와 울 샴푸, 크리스마스 우표 20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크리스마스 우표를 20개나 샀대요. 근데 양털이 곱슬곱슬하니까 거기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시계도 있고 뭐 별게 다 양털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101호 여우는 때마침 사냥에게서 저녁 초대를 받았다. 이틀이나 굶은 터라 기쁨이 컸다. 지금 이 102호 여우는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가 집안도 엉망이고 치우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바지도 구두도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 던져져 있고요. 바지도 뭐 화장실을 갔다 온 건지 바지를 미처 축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우의 성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자,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리가 앉아 있는데 오리 304호에서는 오리 할머니래요. 아기 토끼 8마리를 재우려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오리 할머니가 아기 토끼 8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대요.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쥐 부인인데요. 벽지를 보니까 어느 집이냐면요. 아까 벽지를 살펴보면 개 부부 나왔었죠. 개 부부의 집의 벽지랑 같아요. 그러니까 개 부부의 집의 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사는 생쥐인데 이 생쥐 부인은 굉장히 멋쟁이에요. 패셔너블합니다. 402호-1호 생쥐 부인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각각 집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기 이제 토끼 아저씨 304호 흰 토끼 씨는 집에 가는 길에 기침을 7번이나 했다. 집에 가면서 아까 오리 할머니가 토끼를 8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아빠일 수도 있겠죠. 기침을 8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까만 고양이가 있는데요. 은쟁반 찻집이라는 데서 일하는 까만 고양이인가 봐요. 은쟁반 찻집에서 일하는 까만 고양이가 흰토끼 씨 앞을 지나갔다. 701호에서 주문한 초콜릿 3단 머드 케이크를 배달하는 길이었다. 아, 맛있겠네요. 701호에서 주문했대요. 은쟁반 찻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일하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4층이에요. 6시 5분 402호 개 부부가 털 양말 한 짝이 사라진 걸 알고 컹컹 짖었어요. 성격이 좀 있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양말 없어졌어. 어디 갔어? 자, 이제 아주 멋쟁이가 돼서 아까는 바지가 엉거주춤 바지도 못 올렸던 산양이 여우가 701호 산양이 준비한 저녁은 이끼 수프뿐이었다. 여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멋쟁이로 해가지고 갔는데 여우가 산양이 이끼 수프만 줬대요. 아래층에서는 컹컹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4층에 개부부가 짖는 소리겠죠. 그 소리에 그만 이렇게 여파가 토끼들이 난리가 났어요. 토끼들을 잠재우고 있었는데 할머니 오리가 304호 아기 토끼들은 개 부부가 짖는 소리에 흥분해서 날뛰었다. 잘 생각이 없어졌어요. 흥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면 그 개들이 짖는 바람에 양 아줌마는 컹컹대는 소리에 놀라 열쇠를 떨어뜨렸다. 열쇠는 깊고 깊은 털 속에 파묻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때 이 얼룩말이 양 아줌마를 도와 열쇠를 찾아주었다. 양털 속에 엉켜있던 수많은 물건들도 꺼내주었다. 참 친절한 얼룩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쥐입니다. 생쥐 부인이 양말을 주었다. 아까 새가 떨어뜨렸던 양말을 주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면 커다란 양말이 필요했던 터라 몹시 기뻤다.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생쥐는 개 부부 집에 살았었잖아요. 그 벽에다가 딱 양말을 걸어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담으라고. 근데 개 부부가 벽을 그때 보고 개 부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을 찾았다. 와, 이제 개 부부가 너무 기뻤나 봐요. 피아노를 놓고. 양말을 신자 기분이 좋아 노래가 절로 나왔다. 제목은 즐거운 나의 집이었다. 즐거운 나의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자, 이제 토끼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개 부부가 노래를 하니까 8마리 토끼들을 재워주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토끼가 8마리가 8층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흰토끼 씨는 마음 놓고 쿨쿨 감기약을 마실 수 있었다. 아기 토끼들이 앉았으면 아빠 토끼가 쉬지를 못했겠지요. 퇴근하고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자, 이제 누굴까요? 초콜릿 3단 머드 케이크가 701호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야, 맛있겠죠? 멋집니다. 케이크가. 이렇게 접시도 이쁜 접시가 있고요. 카시스를 얻은 초콜릿 3단 머드 케이크와 개 부부의 노래로 멋진 저녁이 완성되었다. 산양과 여우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끼 수프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주문으로 해놨던 거예요. 케이크를.
자, 아까 그 친절을 베풀었던 얼룩말입니다. 흰색 슈즈를 신고 피겨 스케이트인가요? 스케이트를 화를 신고 지금 얼음 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얼룩말은 한적한 호수 위를 마음껏 달렸다.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됐고 생쥐 부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생쥐 부인은 다시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하러 나섰다가 까만 고양이와 마주쳤다. 엄청 놀랬겠네요. 고양이와 마주쳤어요. 생쥐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재빨리 몸을 돌려 번개처럼 달아났다. 번개처럼 달아났습니다. 자, 생쥐 부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 찻주전자 있고요. 생쥐 부인은 개부부의 노래를 들으며 놀란 가슴을 달랬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어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는 법이다. 자, 이렇게 마치게 되고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유쾌한 아파트 주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이 아주 유쾌하게 펼쳐졌습니다. 앞면에서는 이웃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뒷면에서는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 누굴까요? 얼룩말의 사소한 친절로 사건이 연쇄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나비 효과죠. 그래서 등장인물은 7집이 등장하고 거기에 세사는 참새 701-1, 생쥐 부인 402-1, 그리고 은쟁반 찻집 거기에 까만 고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1호에는 여우가 살고요. 202호에는 양아줌마, 304호에는 흰 토끼씨, 402호에는 개부부, 503호에는 얼룩말, 602호에는 오리할머니, 701호에는 산양, 그리고 참새가 살지요. 그리고 은쟁반 찻집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는 뒤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킨 그 얼룩말은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꿈꾸는 발랄한 소녀,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얼룩말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개부부는 노래를 하려고 털양말을 찾고 있었고 노래 연습을 하려고. 근데 개 부인은 피아노 연주하기를 좋아하고요. 착하고 정이 많지만 쉽게 흥분해서 시끄럽게 짖어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고와서 노래를 잘 부른대요. 평소에는 걔 남편은 목소리가 고와서 노래를 잘 부르고요. 평소에는 온순한데 흥분하면 사납게 짖어댄대요. 흥분할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참새가 빨랫줄에 앉아 있다가 양말을 떨어뜨렸잖아요. 참새의 성격은 자유로운 방랑자, 생쥐 부인과 오랜 친구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아줌마는요, 직업상 털을 길러야 한대요. 털이 너무 덥수룩해지면 온갖 물건이 파묻혀서 곤란해지곤 했대요. 그 다음 101호 사는 여우는요, 사냥꾼인데 마음이 약해서 작은 동물을 죽이지 못해 늘 배가 고프대요. 아까도 배가 오랫동안 굶어서 배가 고팠었죠. 그래서 저녁 초대받아서 매우 기뻐했었어요. 그 다음 701호 사냥은 아주 훌륭한 요리사지만 안타깝게도 채식주의자여서 가장 자신이 있는 요리는 이끼수프였어요. 그래서 여우에게 이끼수프를 내놓았는데 여우는 말문이 딱 막혔었죠. 배가 너무 고팠는데. 304호 오리 할머니는요, 흰 토끼씨네 아기 토끼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흰 토끼씨 집으로 출근해서 저녁 6시쯤 퇴근하니까 11시간쯤 아기 토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토끼들은 개부부가 짖는 소리에 흥분해서 날뛰었었죠. 402-1호 생쥐 부인은 벽에 구멍을 내고 사는데요. 402호 벽에. 캐릭터가 온 집안 여기저기 수집하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요. 겁이 많고 낯을 가리지만 때때로 무척 용감하대요.
흰토끼씨 304호인데요. 8마리 아기 토끼를 혼자서 키웁니다. 그 다음에 그 까만 고양이 은쟁반 찻집에서 일하는데요. 701호에 초콜릿 3단 머드케이크를 배달했죠. 웃음기 없는 얼굴로 빈틈없이 일하는 종업원이래요. 종업원이에요. 사장이 아니고. 근데 게으르고 감상적인 주방장을 어르고 달래서 힘들게 가게를 꾸려가고 있대요. 종업원인데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였어요. 여러 가지 개 부부가 참새가 양말을 떨어뜨린 바람에 개 부부가 흥분해서 짖고 그러는 바람에 토끼들이 깨어나서 잠을 안 자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안 좋았다가 얼룩말이 한 행동 때문에 친절 때문에 굉장히 나비 효과로 즐겁게 마무리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백희나 작가님은 알사탕에서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스토리볼이라는 1인 출판사에서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그분 인터뷰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성징악이 뚜렷한 것에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알사탕 제조법이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다른 집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다른 집을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비슷하구나, 이런 것은 배우자, 저러면 안 되겠네? 하고 벤치메이킹도 하고, 그것이 제 재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7집에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읽으면서 자꾸만 웃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지? 몇 층 이야기였지? 하며 찾아보고 연결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어울려서 서로 많이 다르지만 받아들이고 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냥 얼크렁 덜크렁 얽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고요. 이웃 간의 다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연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 영향이 전 세계에 가고 또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환경오염이 돼서 썩고 냄새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지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경제 문제, 가족 관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야 나가야 하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지고 잘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장들이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경을 망가뜨리면 공장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도 힘들어질 겁니다. 예외는 없으니까요. 같은 지구에 사는 한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얼룩말의 친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나비 효과로 해결되고 즐겁게 됐어요. 모두들요. 오늘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초콜릿 머드케이크 한 조각을 즐기면서 행복을 느껴보고 싶네요. 살아가면서 사랑만 합시다. 많이 친절을 베풉시다. 감사합니다.